막. 들어가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자, 시작해요. 보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내용. 화학과의 첫 번째 내용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측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로 통일해서 약속을 하고 있거든.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약속. 자, 그래서 뭐부터 설명하는지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간과 공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 이게 공간이다,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과학적으로 딱 정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케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기술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공간이 있어, 그지? 근데 이 공간은 똑같은데 일주일 후에 딱 이 시간에 이 공간은 아니에요. 지금하고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 뭐가 달라? 시간 기준이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공간으로만 세상을 정의할 수는 없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이라는 그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준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기술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 범위는 규모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건 규모라고 하는 거는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간이 크다 작다, 시간이 길다 짧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규모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규모가 뭔데?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물체의 현상은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알지? 그지? 뭐 아파트도 되게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연 현상 탐구실. 결국 과학은 뭐 하는 거냐?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거거든. 실험하면서 뭐 하는 건데? 아직은 세상에서 모르는 거, 새로운 걸 밝혀내는 게 과학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걸 과학이라고 해요. 그럼 기술은 뭔데? 기술은? 그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새로운 사실들을 응용해서 실생활에 이용 가능한 어떤 물건이나 재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엔지니어링. 과학과 기술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자연현상 탐구에 과학자가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서 연구 방법을 정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측정 대상을 좀 밑에서 뭐라고 나눌 거냐면 이시세계와 거시세계 이렇게 나눌 거야. 너무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과학에서 말하는 이시와 거시는 사람 눈에 보이면 거시야. 그러니까 거시는 거대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과학은 이제 아주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기술, 지식이 생겼어요. 이제 그걸 다루는 걸 이제 미시세계, 미시현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미는 아주 작은 미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현상 탐구 시에는 그 규모를 고려해서 연구 방법을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는 우리 눈으로 보고 뭐 우리가 뭐 질량을 따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장치가 필요한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오늘 나올 게 투과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원자 또는 뭐 바이러스 이런 거를 실제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렇지?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자, 미시거시 세계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미시세계는 아주 작은 물체의 현상을 다루는 세계. 요거보다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미시. 알겠지? 세포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는 세포들. 안 보이는 세포들. 세균 보이니 안 보이니? 본 적이 보고 그려본 적이 있니? 자, 현미가 없으면 세균 안 보입니다. 그럼 얘들은 미시세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 분자 기호는 그보다 훨씬 작은 애들이야. 그래서 얘들은 당연히 미시세계에 있는 애들입니다. 이따가 원자, 분자 이론이 크기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올 거야, 내용이. 그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음. 미시세계는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시간 규모로 나노초 이하 단위, 공간 규모로 나노미터, 나노가 뭔데? 이하 단위에서 사용함. 저 뒤로 넘어가면 그 크기 단위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하나를 소개할게요. 나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NaNO, 나노는 접도예요. 접도. 접도가 뭔지 알지?
접도.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앞에 붙는 건 접도, 뒤에 붙는 건 접미어라고 얘기하죠. 이제 접도인데 이 접도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9제곱 나노. 그럼 예를 들어서 나노미터는 뭔데? 나노미터라고 할 때는 나노의 n을 따서 n 미터는 뭐지? m이지 m. 맞지? 10m, 10m 이렇게 쓰잖아, 그지? 뭐만 잘못이? 네, 나노미터라고 하면 이건 뭘 뜻하는? 예를 들어서 3나노미터라고 하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잘 봐. 수학 공부했지, 그지? 3 곱하기 나노 의미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제곱 미터를 얘기하는 거야. 엄청 짧은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시간 규모는 나노 또는 이제 공간 규모도 마찬가지 나노미터 이하 단위를 사용한 어디서? 미시세계에서. 그 기준을 한 요 정도로 잡는다는 거야. 그 나노미터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놈이 누구냐? 세균이. 이 나노미터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작은 게 누구냐 하면 원자야. 그러니까 원자의 한 1000배 이상이 세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 특히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좌표니까. 뭔지 알죠? 보기 선택지 기능이 나올 수 있다고. 문제. 오케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 알고 있니? 우주상에 있는 원소 중에 가장 가볍고 작은 게 누군데? 수소라는 원소야. 수소라는 원소. 산소, 질소 이런 거보다 훨씬 작다라고 보면 돼. 수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보면 수소의 지름이 뭐라고 돼 있어? 0.1 나노미터라고 돼 있지, 그지? 0.1 나노미터. 오케이?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제곱보다 또 10분의 1이 된 거지. 0.1은. 응? 그 정도로 작다라고 하는 거야. 아까 말했지. 원자는 이거보다 작다. 오케이? 이거보다 작다라고. 그리고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에 요거를 이퀄하고 1 대문자 A에 위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필기. 학교의 과학생이 조금 나이가 있으면 이거 그 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옴스트롱이라는 단위야. 발음은 아직 하지 말자고. 옴스트롱이라는 단위인데 이게 뭐냐면 딱 원자 기준의 크기를 재는데 화학자들이 약속한다. 됐니? 0.1 나노미터가 1옴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음 얘기하는 거야? 옴스트롱. 잘 모르겠지? 이따가 내가 화장실에서 알려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나 따라와. 옴스트롱. 옴스트롱. 됐니? 됐지? 그러면 이 옴스트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지?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지. 맞지? 10의 마이너스 9제곱 나오는 건데. 이것도 0.1. 10분의 1로 값이 안 되잖아. 그지?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미터를 얘기하는 거야. 옴스트롱. 됐나요? 이거까지 좀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옵니다. 요거.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하나하나 지역적으로 이 숫자를 외우라는 문제가 나오면 되게 안 멋있는 과학입니다. 그건 안 나올 수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런 단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간에. 좀 알아두실 수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0 A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AS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최근에 다루게 된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인지할 그 도구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에 보면 AS가 그 애플 서비스 아니고요. A는 아토를 얘기하고 S 뭐게요? 세컨드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 그러니까 A와 S는 다른 거. 서로 다른 의미야, 그렇지? 아토, 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아토라는 게 뭐냐? 10의 마이너스 18와 10의 마이너스 18 아토라고 합니다. 아토. 이따가 또 나올 거야. 뭐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로 알아줍니다. 전자 원자의 주요 원리 분리시 사실 생각해봐. 1초도 짧은데 0.1초 얼마나 짧은데, 그지? 근데 0.001초는 뭐 방금 몇천 개가 지나갔어 방금, 그지? 근데 이건 뭐냐면 1하고 0이 18개 분의 1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시간이야 사실. 사람은 절대 인지할 수 없는데 기계가 그렇게 관측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계는 아토초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관찰할 수 있냐면 요거보다 1000배 큰 펜토초라고 하는 걸 관찰해요. 발음 물어보시면 이따 나오니까. 알겠지? 펜토초라고 하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지금 보면 배가 아토초의 150배니까 좀 크게 그리고 뭐? 약! 정확하게 관찰 못한다는 거죠. 너만 알겠지? 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에게 필요한 아주 가장 작은 단위가 아토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은 시간이든 길이든 이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사람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전자현미경으로 원자의 배열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혹시 그런 그림 봤니? 혹시 궁금하면 안 궁금하겠지만 궁금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원자 현미경 사진 이런 걸 한번 쳐봐. 그럼 우리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된 게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게 있고요. 어떤 기술이냐면 원자들이 배열된 것 중에 어느 쪽 빼고 붙이고 해서 이제 원자 가지고 어떤 글자 같은 하트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 수준으로는 아까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정도 된다고 했어요. 미터. 그지? 요 정도는 컨트롤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면 시험이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컨트롤 가능하다. 원자의 배열된 관찰할 수 있고 전자현미경이야. 그지? 그냥 현미경 아닙니다. 그냥 현미경으로는 세포 정도 수준밖에 관측을 못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니? 그지? 미시세계를 쓰니까 거시세계를 보면 되죠. 거시세계는 미시세계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거시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암석, 나무, 동물, 태양계, 은하, 우주 우리 다 인지할 수 있지, 그지? 나 보여? 나 거시세계야, 보이면. 그지? 이렇게 이해하면 인간 감각을 관찰할 수 있고요. 시간 규모로 초, 분 등의 단위를 사용한다. 초, 분, 시간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지, 그지? 공간 규모로는 보통 미터. 그다음에 천문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교재에는 바로 옆에 나와 있을 거예요. 천문 단위가 뭐냐 하면 AU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천문 단위라죠. AU. 1AU가 뭐냐 하면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라고 배웠잖아요. 안 그래? 중3 때 배웠지? 배웠었어요. 알겠지? 1AU. 이거 천문 단위라고 해. 그러니까 공간 규모로는 길이를 표준적인 건 미터인데 이런 거 아예 우주로 갔을 때 미터는 너무 작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잡는 거지. 기준 거리. 무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기준 거리 1m로 잡고 있습니다. 1m. 아시겠죠? 기준값이야. 단위라고 하는 단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문 단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태양과 지구의 규모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사기 안 쳤지?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1A, 1천문 단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요. 지구가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이 365. 그래? 흘려요. 우주 망원경 천체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 다시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 우주 망원경 어디 있는 거니? 정답. 딱 내가 의도한 거야. 망원경 천체 망원경이라고 뭐 어떤 연구소에 막 큰 거 있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 우주 망원경 아니야. 우주 망원경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기 인공위성에 박혀 있는 거야. 인공위성에 박혀 있는 거. 그것만이 우주 망원경인 거야. 뭐 예를 들어 지표 우리 땅에서 이제 그 아주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어요. 그런 거 보통 뭐라고 하냐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있을 수 있겠지만 전파 망원경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어쨌든 우리가 우주를 보는데 가장 스트레스가 뭘까요? 꿈이야, 희망이야, 뭐가 스트레스야? 우주를 보는 가장 스트레스야. 구름이 가리는 거예요. 가시광선은 아예 막혀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구름이 보니까 그 밖에 안 돼. 그 다음 게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지표에 있는 전파망도 구름을 뚫을 수 있는 뭐 장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시광선보다 좀 긴 파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거 관측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동을 받아들여서 그걸 다시 영상으로 재구성해야지. 사람들은 안 보여요. 뭔가 재밌지? 근데 더 유리한 게 뭐냐 하면 아예 그 대기권을 아예 벗어나서 어떤 망원경이 있다고 하면 아예 뭐니? 아니 맑은 우주
이제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관측하는 게 우주 망원경이야.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들어야 되지, 알겠지? 측정. 요거에서 내가 일단 미리 얘기를 할게요. 오늘 테스트 볼 건데 테스트 보고 내가 뭐 설명할 건데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는 것 같은 어떤 정의들이 나올 거야. 시간, 길이에 대해서. 그건 내가 빨간 표 체크하고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외워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럼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진짜 그건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되게 뜬금없는 거 나올 건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정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볼게. 과거의 측정, 과거야. 지금이 아니고 과거야. 과거의 측정 방법 보면 그래. 한 200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원자를 봤겠니? 전자현미경 없는데. 전자현미경 개발된 게 100년도 안 됐는데. 안 그래? 못 봤겠지. 200년 전에는 로버트 훅이라는 아저씨가 드디어 그 광학현미경 되게 잘 안 보이는 광학현미경 그거 보고 막 피부 세포가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뭐 세포네. 그지? 따로따로 분리돼 있네. 이거 하나는 세포라고 하잖아. 세포, 셀이라고 하거든. 영어로. 그 셀이 뭐냐면 작은 방이라는 뜻이야. 빈방. 그런 식으로 이런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전자현미경 없었어. 미시세계는 몰랐다고, 그지? 그래서 과거에는 시간 측정할 때 어떻게 천문학적 현상, 태양의 위치, 달의 모양, 약간 그 점성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그런 것 등을 이용해서 시간을 나타낸다. 여기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해시계 같은 거 있지. 조선시대. 그걸 보면 태양이 있으면 좀 그림자 이거 하면서 시간을 알 수 있고 그림자 길이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알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거 얘기한다고. 과거에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거. 예를 들어 해시계 같은 거. 오케이? 문시계. 과거지? 그것도 여기 해당되는 예시라고 하면 되는 거지. 됐죠? 다음 길이 측정하는 데는 신체 일부, 손가락 마디 길이, 또 한 뼘, 그다음에 보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있어. 노트라고 하는 KNOT라는 단위가 있지. 그건 뭐냐면 배를 정박시킬 때 이 밧줄 있잖아요, 그지? 정박시킨 밧줄에 일정한 거리마다 이렇게 매듭을 묶어요. 매듭 묶어요. 그래서 이 매듭과 매듭 사이 1노트라고 해요. 아직도 이제 배의 속력이나 뭐 이런 거리를 따질 때는 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노트 혹시나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만 내야지.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입니다. 거시세계 과거에서 길이 측정한 손바닥 많이 길이 발걸음 보폭, 그지? 보폭 이런 것들 뭐 일정한 길이 막대를 가지고 이 막대 몇 배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뭐 외울 거 없어요, 그지? 옛날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하는 거고. 누가 하고 있어? 야, 눈이 확 가라앉잖아. 한번 좀 먼저 알아. 형제가 그 손가락 잘해서 소리 잘릴 수도 있어요. 하지 마. 딱 집중하고 볼 수 있도록 해. 자, 별로 안 나왔어. 얼마나 나오냐? 하나, 둘, 셋, 끝. 우리 두 개 있고 세 개밖에 안 나왔어. 보자고. 현대 측정법. 아까 과거 얘기했으니까 현대 볼게요. 현대 측정하고 미시세계 또는 미시세계는 이제 할 수 있는 거 맞지? 어떤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주 규모의 측정은 봐봐 과거에도 할 수 있었어. 이런 거 막 그 뭐니 신수하게 만드는 보기 선택지가 나올 수 있어 문제에서. 과거에도 할 수 있었어.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했잖아. 뭔지 알지 그지? 허블 아저씨가 했잖아. 그거 과거잖아. 맞지? 예전에도 천체는 볼 수 있었지. 눈으로 보여야 안 보니까. 보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했어. 근데 지금은 어때? 자세히 할 수 있지. 맞지? 자, 거시세계, 천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도 지금도 하는 거야. 근데 이시세계는 예전에는 못했고 지금은 할 수 있게 된 거지. 맞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주 규모의 측정까지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으로 확정된다. 이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옛날에 누가 지금 세균을 알았겠니? 그지? 세균은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거야. 파스텔 아저씨. 그렇게 생각해. 시간 측정 그래. 아까 내가 뭐 별표 치고 이런 게 있다 뭐 외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야. 봐봐. 세슘이라고 하는 원소 원자가 있어. 원자. 세슘 원자식에 일단 체크. 세슘 원자식으로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대. 시간.
됐나요? 세슘 원자식이라는 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일종의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이거 외울 수 있겠네 지금 그러면 말하면 못 읽겠지 이제. 세슘 원자의 원자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가지고 시간의 정의를 한다 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다음 주에 이거 외우고 있는 학생 있으면 격하게 칭찬해 줄게. 알겠지? 일단 저거 세슘 원자 시간을 알아두라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에 시간 있잖아 그지? 9시 뉴스 시간 있잖아 그지? 그 시간 다 이걸로 정의되는 거야. 이거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뭐 길이 측정은 레이저 길이 측정 이런 거 잘 모를 건데 꼼짝 안 가는 저기 있는데 저 레이저 길이 측정기가 예를 들어 실내 인테리어 하는 아저씨 이런 사람들 다 갖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벽에 딱 붙여서 저쪽에 쏘면 빨간 그 레이저 광선이 나가 다시 돌아와. 자 레이저 광선에 광선이 이동하는 속도는 다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갔다 온 시간만 구하면 어떻게 돼?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알지 그지? 그지? 속력 알고 시간 알면 거리 알 수 있잖아. 너만 잘 알지 그지? 이런 식으로 레이저 측정기로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골프 치는 아저씨들도 뭐 레이저 측정기하고 비슷한 거리 측정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여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로 이 두 개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레이저 측정기가 어쨌든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과 그지? 빛의 속력은 이미 딱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측정기에서 요거 보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집중 다시 하라고. 알겠지? 시간 충분해요. 현대의 측정기에서 아까 말했지? 세슘 원자식에 더 설명할 필요하니 내가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죠. 정밀하게 측정한다고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시간을 정의한다고 얘기해도 돼요. 이거보다 앞선 정의는 약속이 없다고. 그치? 시간을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세슘 원자식에 세슘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그냥 초고속으로 빼도 돼. 투가 전자현미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현미경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지금 전자현미경 보고 싶으면 검 모양만 핥아서 이렇게 보는 입체적으로 핥아서 보는 그런 현미경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주사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 주사가 어렵잖아. 한자 그지? 스캔이라고 생각해. 스캔한다. 무슨 말인지 표면 스캔한다. 그걸 이제 주사전에 하고 투가는 뭐겠니? 투가는 좀 이해할 만한 단어 아닌가? 뚫고 지나가는 거야. 했지? 그 전자가 뚫고 지나가는 거야. 어떤 물질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얇게 이렇게 잘라보면 그걸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회절되고 하는 거, 전자되고 어떻게 터져나가고 하는 걸 다 정보를 모아서 이제 이걸 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걸 투가 전자현미경을 하고 원자, 분자, 내부의 움직임도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 잠깐만 조금 이상하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나노 미터겠지. 현미경이 어떻게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나노미터. 나노미터가 원자보다 10배 정도 큰 사이즈라고 했잖아요. 아까 기억나? 그 나노미터의 10분의 1이 아까 뭐였어? 수소 원자의 지름 정도의 지름. 기억나? 맞니? 맞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길이 측정 기술 소개만 하면 됩니다. GPS 모르는 학생 있습니까? GPS는 우리 핸드폰에 다 있고 아카온카에 뭐니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지. 뭐라고 돼 있는데 넓은 위치에서 넓은 영역에서 위치하는 미세한 이동거리 측정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GPS가 참고하는 정보는 위성통신입니다. 참고하는 정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이야. 내비게이션 달고 있는 차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속도 나머지 그지? 이 속도는 자동차의 계기판의 속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 자, 물어볼게. 그럼 두 속도 중에 어느 쪽이 더 실제 참값에 정확할까요? 더 가까울까요? 알아두세요. 내비게이션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내비게이션. 그 자동차 회사들은 그 어떤 꿈과 희망, 기대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차가 조금 더 빨리 세련되게 달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가장 이상적인 파이어에 가장 이상적인 볼륨의 속도를 가졌을 때의 값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아빠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계기판에는 110인데 내비게이션은 102, 103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봐봐. 타이어가 그 아예 마모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 지름이 있겠지. 이제. 마모가 되면 지름이 어떻게 돼? 짧아지겠지. 무슨 말이야? 마모가 언제 이게 그지? 슬림이 짧아지겠지, 그지? 짧아지면 한 바퀴 돌았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떻게 돼? 마모가 안 됐을 때가 제일 최대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이상적인 것보다는 작게 나오는 거야. 현실적인 자동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비게이션은 훨씬 더 가깝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해? 인공위성 몇 개 있다고 지금 차가 몇 천만 대인데 그걸 다 컨트롤하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뭔지 알겠지? 오케이. 이거는 이해하시죠? GPS라고 합니다. GPS, GIS 이런 어떤 용어들이 언제 나왔냐면 내가 대학생 때 나왔어. 그때부터 발전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구상의 지표와 심지어는 그 지구 그러니까 땅 안에까지도 이렇게 쭉 다 스캐닝 가능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그런 거 모르는 혹시? 이런 장치가 있으면 꼭 그 나라에서 뭘 만드냐면 일종의 보안 감시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이 지금 어떤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스캐닝 가능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 가지고 그런 영감을 갖고 만든 영화가 수십 편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 수업을 우리는 이 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미국에서는 이거 듣고 있을 수 있어. 백악관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만 잘했지? 할 수 있다. 있다. 일단 전자현미 아까 얘기했지. 주사 전자현미경,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겉만 하고 투과는 뚫어서 이제 본다고. 뭐만 잘했지, 그지? 그런 것들이 있고 광학비행과 탑재율이 엄청 높다. 1000배에서 10,000배 이상 높아서 누가 외울 필요 없고 나노 단위로 물체 관찰이 다 가능하다. 나노 단위 뭐? 10의 마이너스 플러스 9제곱. 그지?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주망원경 이제 나오네. 아까 얘기했던 거. 멀리 있는 천체의 나이나 거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거 허블 망원경이 가장 유명한 놈입니다. 에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거 있네. 그지? 이런 것들이 우주 망원경인데 얘들 다 어디 있다고? 인공위성에 장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정거장, 인공위성 이런 데 장착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쉬는 시간 이후에 이런 걸 하는 기본이야.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한데 조금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한번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자, 봅시다. 뭐 할 차례야? 그렇지. 기본 이하가 단위에 대해서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외워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금 이제 얘기를 하려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자료를 묶어서 줄 거예요. 지금 자료 줄 거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제 끝나면 또 자료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내용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크게 세 종류로 공부를 시킬 건데 첫 번째로 이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에는 내신 전용 그 교재 두 개를 서로 엮어서 만들었어요. 그 교재를 나눠줄 거예요.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3주 또는 4주 정도 내신 대비 기간이 있겠죠. 그때는 특히 최근 2년간 안에서 이제 전국에서 나왔던 내신 문제들 중에서 자주 출제했거나 그리고 되게 자주 출제되는 어려운 문제 이런 건 내가 다 분석해서 다시 또 모을 거예요. 사실 겨울방학 때도 이미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도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학생들은 혹시 책이 없는 필요한 학생들은 내가 자료를 좀 주든지 아니면 그 교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는 지금 몇 등급제야? 5등급제 한 번씩 좀 협박을 하는데 자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주요대를 절대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지금 너네 학년에서 2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 학년에서 3등급이 아니에요. 4등급에 가까운 등급이라고 보면 돼. 왜? 다 너무 넓게 엮여버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등급이에요. 근데 어쨌든 1등급 받을 확률은 되게 높아졌지. 2.5배 정도 됐잖아요. 이제 괜찮아. 나가버렸으니까. 2.5배 정도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등급 하나 받으면 끝! 이런 거 아니야. 근데 2등급이 여러 개 있으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성실해야 돼. 아주 머리가 좋고 이럴 필요까지는 나는 없다고 보는데 성실해야 돼.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을 했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보통 보면 학생들이 그 통합과 하는 학생들 보면 이제 중학생 때 어떤 습관들이 좀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중학생 때 어떻게 했는지 봐고 한번 공부하고 그냥 숙제하고 놔두면 되는 거였지.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였잖아. 안 그래? 안 돼. 통합과는 안 돼. 그래서 성실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일요일에 수업하고 일요일에 또 수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2번 정도는 숙제 또는 복습 이렇게 계속 워머업 계속 대표해야 돼 머리를. 그렇게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뭐가 있냐면 어떤 규칙성들이 나올까요? 규칙성이 나오고 그 규칙성들을 완전 숙지한 상태에서 어떤 다른 예시가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렇잖아, 그지? 잘 몰라. 그래서 성실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어려워 그냥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기 경험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복습하고 하는 거는 신경 쓰면 되고 성실하면 돼. 그 정도는 꼭 따라와 줄 수 있거나 그래야지 등급을 받을 확률이 1등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아시겠죠? 그런 거 얘기하고 내신 자료 잘 모아서 이제 따로 그냥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1학기 첫 번째 시험은 좀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달라요. 2학기 두 번째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치? 학교마다 다 거의 교집합이 한 20-30번밖에 없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따로따로 이제 다 정리를 해주고 내 경험으로는 작년에도 성적들이 상위권이 계속 유지되는 학생도 있지만은 작년에 2등급제였어요. 4등급이 1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근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하네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정리를 할게요. 기본 양과 단위라고 돼 있지, 이제 과학을 공부를 할 때 이런 기준들을 물리, 화학 들어갔지, 그지? 생명과학, 지구과학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거야.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양,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량, 물리에서만 쓰는 거 아니야. 물리량이라고 해, 이 표현은, 그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을 기본양이란다. 그러니까 물리량들이 다 기본양은 아니네, 그지? 물리량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을 기본양이라고 하고 다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없는 무의양이야. 비교를 해볼게. 배웠나? 힘은 F라고 합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했니? 질량과 가속도의 곱인데 여기 이 힘의 단위는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알아요? 뉴턴이란 말 들어봤어요? 뉴턴? 들어봤어. 좋아. 그치? 근데 실제로 보면 이 힘은 얘하고 얘하고 그려져 있잖아. 그치? 얘 질량의 단위가 뭐냐면 킬로그램이야. 가속도의 단위는 뭐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 왜? 복잡하니까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야. 한 문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봐. 그러면 힘은 아까 얘기하던 기본량이 맞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른 단위로 표현되잖아. 그지? 다른 단위로 표현되면 이게 파생된, 응용된 물리량이지 기본량은 아니라고. 또 기본량이 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질량은 다른 단위로 표현 안 돼요. 그램 또는 킬로그램으로만 표현되는 거지. 길이는 미터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는 세컨드. 그러니까 초를 다른 물리량으로 막 꼼짝꼼짝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고 초라고 얘기해요. 방금 kg, m, s 같은 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본량. 됐나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기본량과 기본량이 아닌 걸 구분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총 7개의 기본량이 존재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지?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밑에가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밑에 걸 볼게요.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대학이 있고 대학에 다 실험실이 있겠지. 그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데서. 그지? 근데 같은 연구를 할 때 뭐 단위가 다르다면 어떻게 돼? 다 단위 또 바꿔서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전 세계 그냥 다 합의를 하는 표준 단위라고 하는 거야. 여기 보면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게 있지. SI라고 하는 게 S는 스탠다드, 뭐 I는 뭐게 인터내셔널을 얘기하는 거야. 국제에서 딱 하나로 정해놓은 표준 단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질량은 예를 들어 실험하는 어떤 척도에서는 질량을 그램 이런 거 안 씁니다. 톤 이런 거 안 써. 뭐만 써? 킬로그램만 쓰는 거야. 뭐만 되겠지? 하나로 약속을 다 해놨다. 그런 거야. 국제 단위계가 정의한 기본 단위. 요거를 물리학자, 생명과학자, 생물학자, 지구과학자는 다 이거 써. 근데 이상하게 화학자들은 다른 거 써. 다른 거 쓴다는 게 이거 아예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약속으로 만든 그런 단위들을 쓰고 있다고 우리 통합과학에서 조금 배우고요. 그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 좀 더 많이 배우고.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언어로 보면 이게 뭐니? 영어라고 생각해요. 영어. 다 공통으로 적용돼요.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그 화학자들은 다 영어 쓰는데 자기들만 히브리어 쓰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소개할게요. 기본 단위 중요한 거. 시간, 길이, 질량, 온도. 요 네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항상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고. 자, 시간의 단위는 초입니다. 세컨드. 길이 단위 미터고. 표준 단위, 국제 단위가 정의한 표준 기본 단위. 질량은 킬로그램, 온도는 섭씨 온도, 도씨 아니에요. 뭐? 켈빈이라는 온도 씁니다. 켈빈은 매우 과학적인 온도 정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공간에는 열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지? 나 따뜻하거든. 안 죽었으니까. 그지? 심지어 죽어도 열 에너지 있어요. 있긴 해요. 근데 이 켈빈 온도는 뭘 뜻하는 거냐?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입자가 열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예 그냥. 다른 거 뜨겁다 차갑다가 아니야. 그냥 운동 에너지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켈빈과 200켈빈은 어떻게 차이 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2배 차이 나는 거야. 200켈빈 2배야. 자, 좀만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온도라고 하는 거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약속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온도는 마이너스 켈빈 온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지.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있어? 운동 에너지가 제일 적을 때가 언제지? 멈춰 있을 때야. 속도가 0일 때. 그때의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최저값, 그지? 최소값은 0이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0 켈빈 온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섭씨 온도로 보면 영하 273.15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하 274도는 있다 없다? 없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아마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줄 가능성이 높거든. 알아서 켈빈 온도가 왜 과학적이고 왜 중학생 때까지는 섭씨 온도 쓰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섭씨 온도 다 날라가요. 과학에서 켈빈 온도를 쓰는 그 이유가 뭔데? 이런 것들. 입자의 열운동 에너지로 딱 온도를 정의하는 거죠. 됐죠? 이게 표준 단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잔챙이들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전류의 표준 단위는 암페어라고 하는 겁니다. 몇 암페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 충전기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암페어. 그 다음에 이게 한마디로 전하가 이동하는 전하량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광도의 표준 단위는 칸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량 요거는 1학년 때 제대로 안 배웁니다.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2학년 뭘 배우냐면 이런 거 있지. 분명히 학생이 좀 많으니까 아는 학생 있을까요? 연필 한 타스는 연필 몇 개입니까? 10개? 12자루죠. 12자루. 이게 지금은 좀 의미가 많이 희석됐는데 예전에는 내가 어릴 때 아기 때 초딩 때 그럴 때는 연필을 동네 사람들은 한 자루씩 안 팔았어요. 그냥 작은 상자채로 팔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타스. 오케이? 한마디로 크게 묶어서 이제 거래할 때는 이제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묶음으로 이제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유럽 쪽에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이걸 더즌. 그러니까 우리 있지 서산에 크리스피 크리스 도넛 있지, 그지? 있잖아. 롯데마트 그게 있잖아. 가파도. 그래서 너네들도 서산에서 잡아요. 다 돌아다니면서 있어요. 있는데 보면 하프 더즌 뭐 이런 거 팔아요. 하프 더즌 뭐게 요만한 상자에 도넛 6개 있는 거야. 거기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으면 6개 있으면 이게 원 더즌 하나의 더즌. 무슨 말인지 알지? 12개가 묶음 단위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인데 봐봐 아까 뭐라고 했는데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먼저 안 보이지. 너무 작아. 너무 작단 말이야. 나 지금 사진 찍는 안다.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인 줄 아니?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선 킬로그램이야. 찾아봐. 너무 작아. 그러면 수소 원자의 17개 질량은 얼마야? 계산 못하지? 그죠? 너무 불편하겠지.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든 거야. 그게 뭐냐면 1몰이라고 하는 거야. 몰. 여기 보면 MOL이라고 적혀있지. 그지? 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듣고 까먹어. 결국은 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 요 개수가 묶이면 1몰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랬지? 6.02 곱하기 10의 23승. 요 묶이면 1몰이라고 하거든요. 표정 되게 안 좋아. 미안해. 사과할게. 근데 당장 1년 후에는 너네 이거 거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야. 그때는 공부를 해야 돼. 오케이? 다 그 개수를 기준으로 뭔가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서 1몰이라고 하는 그 6.5이 복잡한 게 말고 그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수소 원자가 1몰 있으면 1g이야. 탄소 원자가 1몰 있으면 12g이야. 산소는 16g이야. 이산화탄소는 1몰 있으면 44g이야.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 뭐 때문에? 그 복잡한 6.02 곱하기 10의 23승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너무 작은 미시세계 원자, 이온, 분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몰이라는 물질량을 사용한다. 어디서? 전 세계에서. 우리도 사용한다. 됐죠? 이 정도 받아들이면 7개가 있고 중요한 거 계속 쓰이는 게 4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과학탐구에서 인간의 단위를 측정하고 결과를 정리해야지. 그치? 알라스카에서 그 실험한 거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약속이 똑같아야 되지. 지금 이거하고 좀 다른데 다른 얘기도 해볼까? 내가 지금 전공이 생명과학이거든. 암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 많아요. 생물학 연구실 중에는 의사들이 암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은 암에 대한 어떤 증상 또는 치료 후의 예후 이런 것들을 통계 분석하는 거지.
암 자체의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학자거든요. 생물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암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에서 암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노정희 교수라는 사람이 해요. 실제로 암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연구를 한 걸 발표를 했다고 전 세계에. 응? 근데 다른 데서 똑같아 하니까 결과가 같은 게 안 나와. 안 나올 수 있어. 왜? 이 암세포하고 이 암세포가 다르면 그 암세포들이 어떻게 다른지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지 다 모르잖아. 그치? 안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암 연구하는 그 연구실에는 전 세계에 똑같은 한 사람의 암세포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한 게 이쪽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실험 논문의 신뢰도를 여러 군데서 다시 재현하고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비슷해. 뭐 길이 다니는 4m 잡으면 돼. 공주통으로 잡으면 이거랑 비슷해. 실제로 1953년 맞지? 1950년대 그 여성 암으로 죽은 사람의 암세포가 지금 전 세계 16톤? 몇 년 전에 16톤 정도 지금 나가 죽었어요. 1950년대 돌아가셨어. 근데 암세포 덩어리는 다 퍼져 있고 헬라셀이라고 합니다. 헬라셀이라고 하는 게 퍼져 있다. 그거 다 공통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 지금 우리가 배운 건 기본량. 그럼 이제 기본량 말고 이런 거 어떤 거 배워야 될까요? 그지?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유도량이라고 한다. 유도량. 이거 잘 안 보이겠죠? 유도량. 책임 봐야겠다. 유도량과 단위. 유도량은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량 여기 있네 7개 이외의 모든 거는 그냥 유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단위 중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이 단위가 미터란 말이야. 그럼 넓이 단위 뭐게요? 1m를 수직으로 세워서 요 면적을 넓이 단위로 잡고 있습니다. 왜? 길이의 단위가 1m이기 때문에 넓이 단위는 1 해서 1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1제곱미터. 넓이 표준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제곱미터에 높이 1m를 세워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부피 기본 단위라고 해요. 1세제곱미터. 자, 제곱미터하고 세제곱미터는 뭐니? 유도량이야, 기본량이야? 유도량. 기본량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유도량. 뭐만 알겠지? 이거 아니면 다 유도량. 당연히 힘의 단위 뉴턴 또는 요거 유도량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기본량 단위 아까 쭉 나왔던 7개 여기 다시 세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도량을 어떻게 만드는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그러면 속력의 단위를 어떻게 만드냐? 라고 하면 아까 말했잖아. 거리는 아까 무슨 단위였어? 유도량이었어? 기본량이지. 그지? 맞지? 거리는 미터 단위잖아. 그지? 속력은 모르겠어 아직. 근데 시간은 또 뭐야? 기본이지. 그지? 그지? 이것도 기본이지. 미터, 세컨드. 그지? 그럼 속력의 단위 뭐가 될 거냐면 나눠야지. 미터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나누면. 그럼 속력의 단위 뭐다?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하세요. 됐죠?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 얘는 유도량이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속시는 알죠? 거리는 속력 다시가 채비는 알지? 오케이? 이렇게 넓이, 제곱미터 부피, 세제곱미터 가속도 아까 얘기했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다음에 배울 거야. 아마도 어떤 학교는 첫 번째 시험에서 가속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어떤 학교는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배울 게 된다. 알아두면 되고. 밀도 하나 알아두세요. 밀도. 자, 밀도는 영어로 density, D라고 쓰면 돼요. 옆에 필기하면 됩니다. 밀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부피, 정해져 있는 부피에 들어가 있는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량, 물질이 들어가 있는 부피로 나누면 이걸 밀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같은 부피일 때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뭐니? 더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밀도가 높다. 됐죠?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 됩니다. 결국은 밀도라고 하는 밀도를 써먹어야 되는 예시들이 꽤 많을 거야. 여기만이 아니고
계속 학년 올라가면서 꽤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자, 질량 단위 얼마? kg. 맞지? 부피 단위 얼마? 세제곱미터. 맞니? 맞잖아. 그치? 이렇게 약속된다고 알아두세요. 밀도 중요합니다. 보라색 좋아하죠? 보라색 별표, 밀도, 가속도까지도 알아둘 수 있고. 이건 좀 쉬운데 이게 조금 복잡하지. 기억을 할 수 있고. 됐고. 그 예시들 나왔고 쭉 그냥 유도량과 단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기 안 했던 게 있나? 볼게요. 자, 힘, 압력, 농도 이거 볼게요. 이 농도는 지금은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까 몰이라는 거 묶음 단위 얘기했지, 그지? 근데 그거 안 돼요. 쓸 수는 없어, 그지? 2학년 이후에 쓸 거야. 그리고 얘들 보면 힘은 여기서 지웠네. 아까 얘기했지, 그지?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했지, 그지? 질량이 다는 게 킬로그램,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죠. 밑에 뭐라고? 이거를 대문자 N, 뉴턴이라고. 뉴턴 아저씨 알지, 그지? 차가 떨어지는 거고 중력이라는 거 생각해낸 뉴턴 아저씨. 그걸 이제 기념해서 힘의 단위 뉴턴이라고 한다. 짧게. 됐나요? 요거 알아두세요. 압력. 자, 압력이 뭔데? 압력은 어떤 물체가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그냥 막 누르는 힘 이게 아니야. 약속이 다 있어.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현준아 압력이라고 하거든. 응? 그러니까 자 어떻게 힘의 단위는 아까 말했지만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 제곱인데 뭐당? 단위 면적당이지, 그지? 이제 단위 면적당이니까 면적이 뭔데? 면적 기준이 제곱미터잖아. 안 그래? 맞지? 요렇게 정리를 해야 돼, 단위. 그럼 어떻게 해? 요거 하나 없애고 요거 하나 없애. 그럼 남는 게 뭐야? kg 남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남는 거 없어. 이게 둘 다 분모지. 맞지? 그러니까 뭐 ms가 되네. ms 미터 세크. 됐나요? 이게 뭐 어떤 단위가 되는 거냐? 압력 단위가 된다. 됐나요? 이게 딱 생각해봐. 압력의 정의에 의해서 기본 단위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표준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PA라고 합니다. 이 단위는 PA. 적어놓으세요. PA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압력 단위 파스칼. 알아두세요. 학자 이름이죠. 파스칼. 자,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이게 그치, 마지막 용이죠. 단위의 적도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좀 외울 게 있어요. 볼게요. 자, 마지막 용인 경우는 볼게요. 적도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단위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준을 잡아서 그러니까 공을 막 수십 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 적도를 사용해서 이제 짧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까 나노처럼. 그지? 그런 것들을 적도라고 한다고 하는 거야. 자, 기준은 1로 잡았을 때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배 되는 게 있고 100배 되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아주 표준적인 어떤 적도는 아닌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봐. 1000배는 10의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맞니? 알고 있니? 그 다음부터는 각 10배씩이 아니고 세 자리씩 이렇게 단위가 만들어져요. 단위. 여기 마찬가지 10의 뭐니? 요거 이렇게 10분의 1, 100분의 1. 요거 1000분의 1인데 1000분의 1을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하면 됩니다. 맞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10의 세제곱 분의 1이잖아. 맞지? 알고 있지?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 오! 나노. 맞지?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12제곱, 10의 마이너스 15제곱. 근데 어쩔 수 없어. 교과서에 나오니까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이게 뭐지? 아토. 라고 하는 아까 나왔잖아. 아토초. 맞지? 나왔지? 몇 가지 우리 알고 있네. 이제 이걸 쭉 하면 정리할까? 이게 필기해야 된다. 외워야 돼. 아시겠죠? 해볼게. 이런 단위가 없어. 자, 얘는
DECA라고 하고요. 얘는 DECI라고 합니다. 10배는 데카, 10분의 1은 데시라고 해요. 혹시 부피 단위에 데시리터 이런 거 들어봤니? 못 들어봐서 이제 들어본 거다. 알겠지? 100ml를 데시리터로. 데시벨 할 때도 좋은데 뭐라고? 소리 할 때 데시벨로 하잖아요. 소리 할 때 데시벨. 오, 그거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렇게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왜냐면 그걸 접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DEC 이게 뭐냐면 잠깐만 10월달이 뭐지? 우후 예시야. 10이잖아 10. 디셈버. 그지? 자, for several decades 무슨 뜻이야? 영어 잘하는 학생? 나 영어 못해? 물론 수능 1등 하는데 영어 못해? For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간이라는 뜻이야. For several decades 했니? 그 다음에 예시 별로 없네. 디케이드가 10 단위를 얘기한다. 다 영어에서 이 뜻이야. 됐죠?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적절한 영어를 한번 생각해볼게. 자, 100 단위는 뭐냐면 요거만 할게. 이거 안 하고 이건 센 T라고 합니다. 센 T. 기분이 센 T라는 얘기가 아니고 센 T. 1달러 알지? 지폐지 보통 1달러. 1달러에 100분의 1이 되는 동전이 있어요. 그건 뭐니? 1센트입니다. 100분의 1이지. 달러 기준으로 100분의 1이 센트. 그리고 세기를 얘기할 때, 그 시간, 세월, 세기를 얘기할 때 100년 단위를 뭐라고 하죠? 센추리. 100단. 센트라고 하죠. 100단위. 엄마도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천단위 알고 있습니다. 천단위가 뭐냐면 킬로예요, 킬로. 킬로그램은 몇 그램이야? 1000g이다. 맞지? 1000 단위니까. 자, 이거 뭐지? 이거는 1000에 공이 6개 있으면 100만이지. 그지? 자, 100만 단위 뭐예요? 밀리언은 그냥 100만이라는 단어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말한 적도 단위. 우리가 알고 있어. 톤은 그 질량 단위야. 톤은 1000kg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톤이랬구나. 그램에 킬로그램 1000배고 또 그게 또 1000배니까. 그래서 톤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그건 톤은 단어지 적도가 아닙니다. 힌트. 영화가 100만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이름이 있어요. 뭐? 메가스. 메가입니다. 메가. 말 되지? 그지? 메가스. 자, 메가부터 어디에 메가를 쓰니? 우리 파일 저장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음원, 노래 파일 저장하면 보통 5메가, 10메가 정도 되거든. 메가바이트라고 하지. 그지? 맞지? 근데 이걸 저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하면 메가 단위가 아니고 그거는 그 큰 단위가 필요해. 저장 장치는 그렇지. 기가. 그지? 기가가 10의 9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GRGA. 그러면 또 하나를 가르치면 2개, 3개를 알 수 있잖아. 요즘에는 기가 이상을 넘어서 그 1000배짜리 저장 장치가 많지 이제. 보편화겠지. 테라. 그지? 테라는 맥주 이름이 아니다. 단위 10의 12제곱. 엄청난 단위지. 아시겠죠? 많이 우리 한 번씩은 다 들어보는 얘기야. 그지?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겠는데 들어보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 자, 이쪽 작은 쪽 미시 세계로 가보자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뭐게요? 미터의 1000분의 1이 뭐야? 밀리. 그지? 밀리. MILI. 밀리.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또 1000분의 1이 뭐게요? 아주 작다라는 뜻을 많이 쓰지. 마이크로. 로봇. 이런 식으로. 그지?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는 MICRO라고 하고요. 단위로 쓸 때는 길잖아. 그 M이 다른 데하고 다 섞이거든. 다른 밀리하고도 이제 중복되잖아. 그래서
잘 봐. 배운 티내면 이렇게 해야 돼. 뿅, 슉, 탁. 이렇게. 마이크로 단위로 쓸 때, 근데 한마디로 다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 초. 뭔 말인지 알겠지?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두시고요. 나무를 그냥 N으로 쓰면 돼. 밀리도 M으로 쓰면 돼. 센티도 C로 쓰면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K도 쓰면 돼. 오케이? 얘는 이제 이 M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M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윗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피코라고 하면 피코 15승을 fem토라고 합니다. 내가 대학생 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드디어 도달한 그 가장 작은 단위가 fem토였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발전한 거 아니야. 너네나 나나 그지? 그지? 비슷해. 며칠 차이 안 나.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지. 여기는 참 앞으로 단위를 정복한 단계가 아닙니다. 아마도 너네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복은 안 될 거야. 아마도. 오케이? 이렇게 단위에 대해서 지금 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단위는 이해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단위는 이렇게 적용된다. 기본 단위가 있고, 이런 단위가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아직 내가 자료를 안 줬는데, 바로 나눠줄 겁니다. 지금 이 교재, 지금 나눠준 교재에도 뭐가 있냐면, 핵심 개념 체크하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지금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알고, 기억하거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쉬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주는 자료에 유형 문제가 하나 있어. 대표 유형 8개만 먼저 해볼 거야. 확인하고 그다음 또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아까 말했지만 5시 이후에 내가 테스트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20문제짜리거든요. 그거 하고 약간 해설 강의까지 해서 6시 안에는 맞춰 드릴 겁니다. 오늘 일찍 가야 되는 학생 있습니까? 오늘만 허용하겠습니다. 오늘만. 그러니까 뭐 5시 반 안쪽에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아니 5시 안에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용기 있게 이렇게 손 들고 얘기 못하는 학생 분명히 있거든. 네, 다음 주부터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전쟁해야 돼. 내신은 전쟁이야. 너는 모르지. 전쟁이야, 진짜. 나도 진짜 힘들어, 내신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해.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응? 알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